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미국이 처한 도전을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트럼프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무능하고 자신과 친구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민주주의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다른 매체에 비해 정확하게 파악한 USC가 대선 여론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 후보가 11포인트 앞선다는 내용입니다. 음모론으로 폭력까지 일으키는 QAnon을 대통령이 두둔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피자게이트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짜라는 등의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면서 대통령을 지원하는 QAnon에 대해 대통령은 음모론은 들은 바가 없지만 그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전 수석 전략가가 다른 3명과 함께 오늘 아침 기소됐습니다. 멕시코에 벽을 쌓는다면서 기금을 모아 보트를 사거나 보석, 집치장에 썼다는 혐의입니다. 학교 개학을 압박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연방정부가 안전한 개학 방안을 준수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거리두기 이후 크게 늘어난 접촉 없는 지불 방식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도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74%나 됩니다. 실업 상태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100만 건이 넘었는데도 경기부양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의 사용과 사업 거래를 금지한 중국 앱 틱톡 인수를 대통령이 지지해온 오라클사에게 줄 가능성이 높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주는 건 아닙니다. 오라클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큰 지지 회사입니다. 러시아와 호주가 전혀 다른 뉴스로 미국인의 주목을 받는 아침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난해온 제야 인사가 공항에서 티를 마신 뒤 혼수 상태입니다. 푸틴은 유럽의 여러 도시나 심지어 크렘린 궁 앞에서도 정치 라이벌을 암살하는 것으로 낙인 찍힌 인물입니다. 호주에서는 아스팔트 회사와 재활 수거 회사가 힘을 합쳐 곧 사용될 커피컵으로 아스팔트를 깐다는 현실적인 희망을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불과 얼마 전에 스티브 배넌이라는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그래서 시사주간지 타임에 스티브 배넌의 커버 스토리가 나간 뒤에 대통령이 그를 좀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났죠. 이 스티브 배넌이 기소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그 내용이 그 뉴스로 덮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드한 이벤트다. 스티브 배넌이 체포된 것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임기 1기를 지나기 전에 대통령 주변의 중요한 인물들이 적어도 6명 이상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될 때는 감정으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하는, 너무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어제 그 전당대회 사흘째는 이슈는 총기와 이민이었고, 그리고 그 밖에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서는 엠패티라는 단어, 공감 능력이라는 단어가 민주당 전당대회 내내 이 사람 저 사람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그 이슈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총기 문제에 대해서
그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사회자라든가 어제도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배우가 사회를 보던데요. 계속 그 민주당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합리적인 그 틀 안에서 총기를 규제를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쓰는 뭐 AR-15 같은 무기는 막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랜만에 가브리엘 기퍼즈 애리조나가 지역구였던 연방 하원 의원, 지금은 아니죠. 의원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 모습을요. 연습하는 것부터 다큐멘터리로 찍었어요. 유난히 게브리엘 기퍼즈 의원이 젊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인상이 있잖아요. 카리스마가 있다. 뭐 이런 것에 비해서 기퍼즈 의원은 좀 착하고 순해 보이고 그러나 아주 영리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었는데 이제 총에 맞은 지 시간이 지나면서 움직이지도 잘 못하고 말도 할 줄 몰랐다가 지금 겨우 어린아이처럼 말을 배워서 연설을 한 거거든요. 아직도 그 발음이 그 또렷하지 않고 하는데 결국은 이 같은 그 총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더 이상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슈링을 계속 하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럼 계속 사람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슈링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그 뭔가를 행동을 해야 됩니다. Or we can ac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많은 그 총기 사고로 자녀를 잃은 그런 그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됐는데 아주 어린 왜 때로는 그 광고나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광고도 있고 정치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광고니까 그 광고에서 너무 어린아이도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나오면 좀 그렇죠. 아이들을 활용하는 것 같아서 어제 이제 이민에 관해서 3명이 나왔습니다. 3명이 나왔는데 한 그 소녀는 이제 학교 충분히 다니고 뭐 광고에 나올 만한 나이인 것처럼 보였고요. 스텔라라는 이름도 아주 예쁜 스텔라가 제법 길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My mom worked hard and paid taxes,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told her she could stay. My dad thought you would protect military families, so we voted for you in 2016, Mr. President. 네, 엄마 아빠가 어쨌든 그 아빠는 군대에서 엄마는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냈고 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엄마 여기 스테이 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민 정책을 얘기를 그 했고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소녀입니다. My mom is a good person and she's not a criminal. 우리 엄마는 좋은 사람이고 엄마가 범죄자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애니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민자에 대해서 아주 그 가혹한 그런 이민자로서 듣기 좀 불편한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젊은이는 그 휠체어에 타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서 열심히 이제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다카 수혜자인 겁니다. 엄마와 본인이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됐는가, 얼마나 그곳이 살기 힘들었으면 엄마가 아이를 강에다가 던지고 그리고는 이제 아이가 쓸려 나가고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엄마도 같이 빠져들고 해서 이렇게 온 그 다카 수혜자의 얘기를 보여주면서 그것도 뭐 이제 통역도 있고 그랬어요. 어제 스페니쉬가 많이 나왔었고 하면서 이민 문제, 총기 문제를 민주당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힐러리 클린턴도 남편 빌 클린턴과 마찬가지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6시부터 8시까지였기 때문에 동부 시간으로는 9시부터 11시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프라임 타임이 10시 이후가 되는데 힐러리 클린턴도 10시 이전에 남편과 마찬가지로 연설을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의 그 이제 젊은이들, 소녀들, 미국의 미래, 특히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미국의 그 부통령 후보로 된 것은 이민자의 미국의 스토리다라고 강조를 하더군요. I'm thinking of the girls and boys who see themselves in America's future because of Kamala Harris, a black woman, the daughter of Jamaican and Indian immigrants, and our nominee for vice president. This is our country's story. Breaking down barriers and expanding the circle of possibility. 네,
우리의 그 미국의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뭔가 그 장애도 뚫고 가능성을 향해서 실제로 그 이뤄낸 그런 스토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힐러리 클린턴은 사실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많이 했어요. 말하자면 이런 형태입니다. I told you.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가 그렇게 한다고 말했잖아요. 라는 형태로 많이 얘기를 했고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했고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내가 4년 전에 투표를 했었어야지만 됐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다고 말하면서 투표하지 않으면 더 나빠질 것이라고 특히 이민자들에게 카멜라 해리스가 이민자의 딸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들의 소년 소녀들이 그들의 미래를 보면서 그게 우리가 선택한 부통령 후보다. 우리라는 게 민주당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소수인종을 선택한 소수인종 엄마 아빠를 둔 이민자의 그 자녀를 선택한 민주당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배우 빌리 아이리시가 나와서 젊은이잖아요. 아주 의식이 있는 조금 노래하는 것 같으면서도 파워풀한 처음에 건반 악기 치다가 그러다가 노래도 하다가 하는 아주 어제 그 연두색으로 이 윗부분만 염색하고 검고 인상적이었는데 별로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고 이 빌리 아이리시가 그 부른 노래가 My Future인가 뭐 Our Future인가요? My Future였던 것 같아요. 그런 그 미래를 노래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등장한 사람이 제가 순서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중간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첫날보다는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 조금 더 단단해져서 여러 가지 도시 인근의 얘기 이런 것을 말하면서 에릭 가세리 시장 모습도 잠깐 보였고요.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가 등장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도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그 비난을 했는데 이번에 전당대회 사흘 동안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계속 보게 되는 것이 그 조 바이든 후보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평범한 말로 얘기를 하는데 거의 연설자들의 연설이 그 일치를 하거든요.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무시하거나 언제나 위험한 대통령, 특히 이제 코비드-19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코비드-19은 처참하게 실패했다라고도 말합니다. Donald Trump's ignorance and incompetence have always been a danger to our country. COVID-19 was Trump's biggest test. He failed miserably. Today, America has the most COVID deaths in the world and 그렇죠.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많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그 도전이었지만 miserable하게 그렇게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서 있으면서 본인이 설명을 하더군요. 여기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Museum of American Revolution, 미국 그 혁명 그 박물관이다 하면서 헌법이에요. 미국 헌법이 이렇게 써 있는 그 앞에 처음에는 저는 연단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 의전에도 속하겠죠. 양복은 제대로 차려 입었지만 연단이 있는데 연단이 그 대통령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배 즈음에요. 보통 이제 중요한 그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할 때 연단이 이렇게 이 가슴까지 올라오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은 본인은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니까 뭐가 있기는 한데 아래만 있었고 이번에 유일하게 이렇게 높은 연단에서 연설한 사람은 에미 클로버셔 그 미네소타의 연방 상원의원 본인이 선거에 나왔었던 사람인 것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현 정치인이니까 포멀하게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본인이 그 Museum of American Revolution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곳에서 본인인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신과 그 전에 행정부가 했었던 것을 더 빛내기보다는 이어간다던가 지켜준다던가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희망하기를 좀 더 진지하게 대통령직 그 집무실이 주는 백악관이 주는 그 어떠한 그 무게가 있죠. 그런 것들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되기를 바랬다. 상식선에서 공통점을 그 찾아가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을 위한 정치만 하고 친구들을 위한 정치만 하더라.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Donald Trump hasn't grown into the job because he can't. And the consequences of that failure are severe. 170,000 Americans dead. Millions of jobs gone, while those at the top take in more than ever. Our worst impulses unleashed, our proud reputation around the world badly diminished, and our democratic institutions threatened like never before. 가장 중요한 말이 그 마지막에 한 얘기죠.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에 처했다. 사람들이 17만 명 이상이 그 숨진 이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그 진지하게 일을 할 그 능력도 없다.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미국을 평판하기를 더할 수 없이 그 평판이 내려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많이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통렬하게 비난하는 것은 아마 미국 역사상 그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그 버락 오바마라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는 반대로 나는 조를 너무 잘한다. 카멜라 해리스를 너무 잘한다. 부통령 후보도 그날이 이제 부통령 후보의 어제 수락 연설하는 날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준비 이상의 준비가 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 바이든을 소개를 합니다. But more than anything, what I know about Joe, what I know about Kamala, is that they actually care about every American. And that they care deeply about this democracy. They believe that in a democracy, the right to vote is sacred, and we should be making it easier for people to cast their ballots, not harder. 조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는 이 민주주의를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모든 미국인들을 생각을 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투표라는 것은 사람들이 더 하기 쉽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요즘 이제 우정국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늘 같은 말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지 된다. 아무도 대통령이 법 위에 있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공화당에서도 사실은 콜린 파웰 그 전날 연설을 했었던 그 전 합참의장, 국무장관 같은 경우도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과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시위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겠으나 특히 평화적인 시위에 이 땅에 미국 군인을 적과 미국 밖에서 총칼 들고 싸우도록 구성된 그렇게 훈련받은 군인들을 국민에게 그 활용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commander-in-chief does not use the men and women of our military who are willing to risk everything to protect our nation as political props to deploy against peaceful protesters on our own soil. This president and those in power, those who benefit from keeping things the way they are. 네. 군인이 모든 것을 생명까지 바쳐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이 국민에게 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하이라이트였던 카멜라 해리스를 공식적으로 후보로 추대하는 짧은 이벤트 있었고요. I hereby declare that Kamala Harris is elected as the Democratic candidate for Vice President. She is the first black woman, first South Asian woman to be named on the Democratic ticket. This is a historic pick. Someone who looks 네, 지금 이제 조금 소음 같은 소리는 뭐였냐면은 어린아이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어린 나이였거든요. 앞서 우리 어머니를 얘기를 한 스텔라보다도 훨씬 어려 보였는데 그리고 유난히 스키니했어요. 팔짝팔짝 뛰면서 4살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뛰면서 그냥 자신과 비슷하게 생겼던 그런 그 카멜라 해리스가 후보로 부통령 후보로 됐다는 것에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부통령 후보 카멜라 해리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 등장을 해서 앞에 늘 하는 얘기를 합니다. 조용히 얘기를 하더군요. 그 아이들 얘기도 했고 그리고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하는데도 여성들이 선거 투표를 했고 그로 인해서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지가 100년이 됐고 내가 오늘 여기에 오기 그 이전에 많은 여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소수인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이 카멜라 해리스는 먼저 그 얘기를 했습니다. My mother taught me that service to others gives life purpose and meaning. And oh, how I wish she were here tonight. But I know she's looking down on me from above. 네, 엄마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게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삶의 의미라고도 있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어머니가 오늘 여기 있었으면 좋았지만 하늘에 계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위에를 쳐다보면서 그런데 그 어머니도 몰랐을 것이다. 내가 나를 이제 병원에서 낳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을. I keep thinking about that 25-year-old Indian woman, all of 5 feet tall, who gave birth to me at Kaiser Hospital in Oakland, California. On that day, she probably could have never imagined that I would be standing before you now and speaking these words. 네, 이 말을 하리라고 25살 때 어머니가 그 카멜라 해리스를 낳군요. 오클랜드 카이저 병원에서. 이것 가지고 정치 장난치지 말아라. 나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박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리라고 우리 어머니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면서 후보 받아들이겠습니다. 선언합니다. I accept your nomination for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리고는 참 우리가 힘든 일을 앞으로도 많이 겪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넘어지기도 할 테고 우리가 또 미국으로서 부족한 것이 있지만 본인이 서약하는 것은 솔직하게 도전을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얘기를 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일을 하는 부통령이 되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But I pledge to you that we will act boldly and deal with our challenges honestly. We will speak truths and we will act with the same faith in you that we ask you to place in us. God bless you and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어제 이렇게 카멜라 해리스 연설하는 것을 보면서 워낙에 스마일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스마일이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한 그게 자산이죠. 아름다운 카멜라 해리스인데 요즘 같은 때는 이런 스마일도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뉴스가 늘 좀 진지하니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찡그리게 되는데 스마일이 참 보기가 좋던데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사흘 동안에 아마 많이 알려졌다고 믿어지는데 이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UNSC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UNSC 법률그룹,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USC 대학이요. 지난번에 2016년도에 여론조사를 했었던 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확률이 있다. 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가장 가까운 여론조사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당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같이 했었죠. 같이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했는데 이번에 오늘 발표를 했고 19일이니까 어제네요. 그리고 이달 말에 더 대대적인 발표를 한다고 하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 그리고 부모님들의 생각, 스티브 배넌이라는 그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기소된 내용 등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굿뉴스네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는 20군데 주에서 새로운 케이스가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현재 17만 3,415명 숨졌고 전체적인 케이스는 554만 케이스 정도 됩니다. 세계 인구의 4%가 세계 인구의 25% 이상 감염돼서 사망자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스럽지 않은 미국입니다. 먼저 그 스티브 배넌 그 혐의, 사기 혐의죠. 기소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멕시코에 벽 쌓는 것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기금 요즘 많이 그 걷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GoFundMe 이런 형태로 이번에도 그랬는데 스티브 배넌과 또 다른 세 사람이 전부 오늘 아침에 기소가 됐는데 그동안 이 형태로 We Build the Wall이라는 제목으로 돈을 2,500만 달러를 정도를 거뒀답니다. 크라우드 펀딩인 거예요. 그 캠페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뭐 물론 벽 쌓는 데다가도 기부한다는 돈을 쓰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 스티브 배넌만 하더라도 뭐 100만 달러 이상을 뭐 여행 경비, 호텔 경비 이런 건 물론이고요. 원래 그런 것도 그 비영리로 그렇게 돈을 거둘 경우에는 그 쓰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물론이고 비싼 골프 카트도 사고요. 그리고 또 뭐를 했던가요? 성형 수술은 또 왜 했나요? 그 돈으로? 뭐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 성형 수술도 했고 집 수리도 했고 그리고 또 뭐 크레딧 카드 빚 남아 있던 것도 갚고 비싼 SUV 자동차도 사고 보석도 사고 이거 다 증거가 남아 있는 것이니까 기소가 가능했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기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큰 이슈가 될 텐데 말하자면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르고 있는 동안 어제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전례 없이 현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본인과 본인의 친구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본인의 친구들이 주변에서 선거할 때 캠페인 그 의장도 하고 부의장도 하고 했는데 다 기소됐어요. 그 마이클 플린은 또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이었는데 기소됐고 대체적으로 다 러시아 사태와 연관해서 거짓 증언하고 하는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지금 본인의 픽서 변호사까지 마이클 코헨은 선거 기간 동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타워를 짓고 싶어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뒷 채널로 푸틴 이쪽과 많이 접촉을 했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 밖에 뭐 릭 게이츠가 선거대책 부본부장이었고 또 뭐 폴 매나포트가 본부장이었고 이런 사람들 또 다 러시아 사람들과 서로 뭐 연관도 있었고 또 마이클 플린 같은 경우도 국가안보보좌관을 하기 전에 러시아에서도 돈 받았고 터키에서도 돈 받았고 다 증거가 있죠. 무슨 말하자면 로비스트 비슷하게 일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났고 해서 기소된 사람이 적어도 제가 지금 이름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만 6명 정도는 됩니다. 대통령이 이제 새드 이벤트다라고 그 정도 얘기하고 뒤로 물러난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USC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USC 대학에서 지금 2가지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를 하는 게 뭐 여러 매체마다 다 방식이 있을 텐데 USC에서는 이번에 대대적인 여론조사가 이제 6,000명을 중심으로 리얼타임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어제 밤에 처음 발표를 한 것 보니까 기본적으로
11포인트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간다는 겁니다. USC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더 아주 좋은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내놨던, 거의 유일하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얘기를 해줬었던 그런 여론조사 기구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 나온 것보다도 이달 말에 대대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분석을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지난번에 이 도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 가운데서 2016년도에 지금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 88%입니다. 그 당시에도 공화당이 많이 했으니까 공화당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는 트럼프에게 투표했지만 지금은 민주당에게 하겠어 하는 사람이 9%입니다. 이걸 지금 민주당과 비교를 해봐야 되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를 했는데 2016년도에 올해는 내가 바이든에게 하겠어. 그대로 민주당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92%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 하겠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4%. 그에 비해서 트럼프 진영에서는 바이든에게 하겠어 하는 게 9%. 퍼센테이지로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또 그 비율로 보면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제3회 후보에게 투표했었던 사람 가운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겠어 30%인데 바이든에게 하겠어 하는 사람이 41%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도 있네요. 2016년도에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버니 샌더스가 안 돼서 힐러리 클린턴이 얄미워서 안 했어. 뭐 이렇게 한 사람, 아니면 나이가 안 돼서, 투표할 나이가 안 돼서 안 한 사람도 있는데, 그 2016년도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는 USC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올해는 52%가 바이든 후보에게, 32%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11포인트를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지금 개학이 되니까 부모님들은 학교는 오픈해야지 돼, 이렇게 압력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에게는 난 투표를 덜 하겠어 라는 사람이 더 많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난 투표하겠어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로컬 정부를 더 믿고요. 학교 개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특히 교육부 장관을 굉장히 믿지 않아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 29%밖에 안 되네요. 베시 드보스 교육부 장관이 하는 말을, 학교 오픈해도 되다, 너무 안전한다, 뭐 우리 안전하게 다 해 하는 것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 것보다도 더 적어요. 퍼센테이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학교 가도 안전해, 어린이들은 뭐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32%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연방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려고 해도 돈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통일된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성인의 34%가 학교 가야 돼라고 말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안 하겠다고, 덜 하겠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시 사람 34%, 도시 인근 36%, 합치면 70%입니다. 시골 사람은 26%만 덜 한다니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시골 사람들이 더 좀 도시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백인과 백인 아닌 인종 간에도 차이가 있고, 정치적인 그 시각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고요. 그런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잠시 뒤에 그 경제 뉴스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침에 그 트럼프 대통령 또 오늘 필라델피아에 가서 조 바이든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하기 뭐 한 1시간쯤 전에 실패한 조 바이든 하는 연설을 한다고 하잖아요. 떠나기 전에 얘기하는데, 요즘 QAnon이라는 그런 음모론을 많이 퍼뜨리는 그룹, 처음엔 한 사람이었지만 에너지 부서에서의 어떤 미닝을 따서 QAnon,
이름 없는 사람들 해서 합쳐져서 했는데 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큐아난이 얘기하고 있는 음모론에 대해서 나 들어본 바가 없어 하니까 기자가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 피자 게이트라는 거 민주당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헐리우드의 유명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뭐 인신매매한다는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짜라는 것.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살아있는데 일부러 숨진 것처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까지 퍼뜨렸었어요. 이런 얘기를 쭉 해주니까 그래 나는 그걸 들은 바는 없지만 they like me. 큐아난은 나를 좋아해. 네, 큐아난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이제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악의 축과 싸우고 있다. 어떤 사탄의 무리들, 이상한 종교 집단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싸워서 미국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뭐 딥 스테이트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나를 좋아하고 그들은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거봐. KKK단 보호하는 것과 똑같이. 왜냐하면 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큐아난을 이제 그 미국의 연방 수사국 FBI도 테러를 저지른다고 실제로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거든요. 조 바이든 어떻게 한다고 무기 들고 달려가고 힐러리 클린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실제로 무슨 뭐 피자 가게 가서 총을 들고 가서 그냥 쳐들어가고 누가 숨지기도 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가 지난주 한 주일이 처음으로 3월 이후에 100만 명 아래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이거 안정적인 것 아니다. 또 주식시장도 안정적인 것 아니다 하는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예상을 뭐 한 9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97만 명이었고 그 전주에는요. 10만 명으로 또다시 100만 명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요. 2,850만 명 정도가 실업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문제는 경기부양책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400는 지금 우리 그 $100 보태겠다 하는 주가 몇몇 주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20개 주 정도는 되더니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300라도 주나? 그래봤자 몇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중요한 것은 특히 돈과 연관돼서는 정치인들이 해결을 해야지 되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런 뉴스 전해드릴 때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 아무래도 그 한인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불편하셔서 어떡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디서 그 소비자 보호 단체 이런 곳에서 캐시도 받아라라고 그 고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만 사 먹어도 아예 캐시를 안 받는 가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크레딧 카드 사용하시는 것도 힘들고 전화기로 무슨 뭐 사용할 바코드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힘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사고 싶을 때 안 사시게 될 테고 그것과 함께 기분도 별로일 테고 내가 이런 것도 못하나 하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거래 접촉이 있는 것을 싫어하고요. 크레딧 카드를 넘어서 바코드라든가 새로운 앱으로 내 전화기로 그냥 나 혼자 하는 것 이런 형태로 지금 돈 지불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스터카드가요. 사용량이 40%가 늘어났다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79% 사람들은 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이 크레딧 카드로 많이 그 지불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82%의 소비자들이 크레딧 카드 아니면 다른 형태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실제로 이 거래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안전하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 끝나도 82%는 난 앞으로는 이제 깨끗하게 거래하는 것으로 가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 앤서니 파우치 박사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은 내년 말경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그래도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빨리 괜찮아질 수도 있고 더 오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소비 형태가 이렇게 바뀌고요. 가장 주목받는 게 삼성머니랍니다. 소피라고 부르나요? 제가 삼성머니를 써보지를 않아서요. 삼성머니라고 하고 그 밖에도 뭐 브랜치라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는 아마 직원들에게 봉급을 줄 때도 이런 형태로 주지 않을까. 직접 입금을 하는 체크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라클 말씀드리자면은 얼마 전까지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이라는 그 앱이요. 15초짜리 댄싱 공유하고 하는 그 앱이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신원을 중국 공산당에게 갖다 바친다. 회사에선 아니라고 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 하고 해서 그럼 9월 15일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봐. 그러면 그거 반대 안 할게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요. 오라클이 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악시오스 보도인데요. 오라클의 CEO, 오라클 사람들 중요한 인물들이 트럼프 대통령 엄청나게 지원하거든요. 돈으로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텍 컴퍼니 가운데서는 오라클을 좋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그래서 오라클이 뭐 그다지 이 틱톡 개념과 맞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그 위험성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 오라클도 했지만 오라클은 지난해에 많이 그 빼왔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대통령이 좋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이 좋을 수는 있겠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처럼 많은 것을 맘대로 하는 대통령에게는. 그래서 한번 봐야지 되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될지 오라클이 될지 아니면 또 제3의 어떤 회사가 등장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트위터도 관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와 그 호주를 오스트랄리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44살 된 뭐 야당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뭐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항해서 선거에 나가기도 했고 한 사람이니까 변호사로서 부패를 조사하는 사람인데 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공항에서 뜨거운 티를 마셨는데 갑자기 이제 그 모스크바까지 가지도 못하고 내려서 지금 의식불명이거든요. 이 사람이 푸틴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하고 지적을 하고 하는 상황에서 감옥을 들락날락 하면서 감옥에서도 이상하게 그 독극물에 그 노출됐었던 적도 있고요. 이게 바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렘린 앞에서도 누구 그 무슨 지도자를 살해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니까는요.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유네시 법률그룹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에 비해서 작은 나라지만 호주라는 나라는 아스팔트 회사와 재활용품 회사가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그 커피를 마시고 난 뒤에 남는 그런 것들로 아스팔트를 만들면 더 단단하게 트럭이 지나가도 안전하다. 이런 것을 만드느라고 사람들 너무 익사이링하대요. 강희신이었습니다.